안녕하세요. 협착증과 관절염TV의 손영훈 한의사입니다. 자, 오늘은 허리협착증 비수술 치료를 통한 극복을 위해 꼭 알아야 할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허리협착증 때문에 수술을 고민하실 텐데요. 또 수술을 고민하면서도 비수술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하실 겁니다. 자, 허리협착증을 비수술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두 가지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유착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유착은 딱딱하게 굳어진 조직을 말합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조직이 척추 주변에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척추 뼈를 잡아당기거나 신경을 누르거나 혈관을 눌러서 여러 허리협착증 병을 만듭니다. 그래서 척추 내부가 좁아져 있어도 유착이 별로 없다면, 유착을 풀어줄 수 있다면 의외로 허리협착증 증상이 많이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수술로 유착을 해결할 수 있다면 허리협착증 증상이 완화될 수 있다. 그래서 유착에 대한 이해와 유착을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혈류순환입니다. 마찬가지로 척추가 좁아져 있고 척추가 협착되어 있다 그래도 혈류순환이 잘 된다면 증상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증상이 경미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척추는 크게 좁아져 있지 않는데 허리는 크게 협착이 되어 있지 않는데 혈액순환 정도, 혈류순환 정도가 좋지 않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척추 협착증 증상이 매우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혈류순환을 개선시킬 수 있다면 척추의 허리의 협착 정도와 상관없이 협착증 증상을 매우 완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유착은 근육이 뼈에 부착할 때는 근육으로 안 부착돼요. 건이라 그래서 텐던이라 그래요. 건이란 조직으로 부착이 되고 또 인대 조직, 근육의 끝부분, 근육이 뼈에 부착하는 이 건이라고 하는 조직과 이 인대 조직은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어떤 거냐면 혈관이 적어요. 그러면 혈액이 잘 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쉽게 딱딱해지고 굳어버리죠. 원래 혈관이 많으면 혈액이 좀 적게 와도 여러 군데에서 혈관이 오니까 근육이 영양 공급이 잘 된단 말이에요, 조직에. 근데 건과 인대에는 혈관이 잘 발달하지 않아서 혈류순환이 좀만 떨어져도 딱딱하게 굳어버린다. 그래서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걸 뭐라고 한다? 유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이 건과 인대가 어디에 붙어요? 뼈에 부착되죠, 뼈에. 그래서 굳어버리니까 움직일 때 뼈의 골막을, 뼈의 막을 잡아당기게 됩니다. 내 뼈의 막에는 감각세포가 많습니다. 그래서 잡아당기면 엄청 아픕니다. 침을 실제로 찔러보면 침으로 찌를 때 피부를 뚫을 때 사람들이 매우 아파해요. 그리고 침이 뼈에 닿으면 사람들이 매우 아파합니다. 왜? 뼈의 막에는 감각세포가 피부만큼이나 많기 때문이죠. 피부를 꼬집으면 아프죠. 마찬가지로 뼈에 뭐가 닿기만 해도 아픈데 뼈를 굳어있는 인대, 유착되어 있는 인대와 건이 막 잡아당기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뼈의 골막을 잡아당겨서 통증을 일으킵니다.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그래서 허리협착증 환자인데 통증이 심해요. 그런 경우에는 유착성 통증의 경우가 매우 많아요. 그래서 이 유착성 통증을 굳어있는 인대와 건을 풀어줘서 유착성 통증을 해결해 줄 수 있다면 굳이 수술을 하지 않아도 통증이 해결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게 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허리협착증 환자는 유착성 통증으로 허리 통증이 발생한다. 자, 또 허리협착증 환자가 허리 통증 등 여러 통증도 있지만 어떤 걸 많이 느껴요? 다리에 저림을 많이 느낍니다. 저림. 자, 저림은 어떤 문제냐? 척추 이래 뼈가 있으면 이 뼈 사이에서 신경과 혈관이 나오거든요. 이 신경과 혈관이 나온 이 구멍을 추간공이라 그래요. 추간공. 이 주변에 조직들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오는 신경과 혈관을 압박해 버리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신경과 혈관이 가는 다리 쪽으로의 무슨 증상? 저림 증상을 일으킵니다. 허리협착증 환자분 중에 다리가 저린 사람이 많아요. 아이고, 저려서 못 살겠다. 그래서 수술을 받거든요. 근데 이 저림은 추간공 주변에 유착된 조직을 풀어주면 증상이 완화될 수 있다. 그래서 저림 역시도 유착으로 인한 것이다. 유착으로 인한 경우가 많다. 유착을 풀어주면 허리협착증의 저림을 해결할 수 있다.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유착은 알겠어요. 아, 허리협착증의 통증이나
저림이나 이런 증상들이 단순히 척추가 좁아져 있다 그래서 무조건 생기는 게 아니라 척추 주변에 유착이라고 하는 딱딱하게 굳어진 조직 때문에 발생할 수 있구나. 그래서 수술을 통해서 굳이 허리를 넓히지 않아도 주변에 유착된 것을 풀어주면, 해결해주면 통증이나 저림이 해결되겠구나. 그래서 비수술 치료가 가능하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시죠? 여기까지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딱딱하게 굳어진 유착을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 어떻게 풀어줄 거냐? 바로 그 방법이 특수한 침 치료인 도침 치료입니다. 일반 침은 끝이 바늘 모양으로 생겼어요. 도침은 끝이 미세한 칼날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크게 그린 거지 매우 미세합니다. 그래서 통증이 심하지 않아요. 근데 칼날 모양이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하냐?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이 조직을 풀어낼 수 있는 거죠. 바늘 모양은 풀어내기보다는 자극을 하거든요. 도침은 풀어낼 수 있는 겁니다. 미세한 칼날 모양이기 때문에 딱딱하게 굳어진 조직을 풀어줄 수 있다. 그래서 이 도침 치료는 허리 협착증 환자에게서 통증과 저림을 일으키는 유착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유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질병들에 큰 도움이 됩니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무릎 관절염, 무릎 통증 역시도 연골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의 인대의 유착인 경우가 매우 많아요. 도침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족저근막염 잘 치료 안 되죠. 족저근막염, 오래된 족저근막염 역시도 유착 때문인 경우가 많아서 그걸 풀어주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간신경증, 목 디스크, 어깨 통증,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이러한 여러 가지 질환이 유착 때문에. 그래서 도침으로 유착을 풀어줄 수 있다면 통증을 해소할 수 있다,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이해되시죠? 자, 앞에서는 허리 협착증은 단순히 척추가 좁아진 게 문제가 아니라 척추 주변에 유착 때문에 증상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유착을 도침으로 해결해주자,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또 하나 바로 뭡니까? 혈류순환. 일본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허리가 심하게 막혀있는 심한 허리 협착증 환자 중에도 무증상이 82%더라. 허리가 좁아져서 허리가 협착돼서 아픈 거라면 허리가 막혀있으면 다 아파야 되잖아요. 다 증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증상이 82%다 이거예요. 왜 82%가 무증상이에요? 이 82%는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자기의 혈액순환 정도가 높은 거죠. 자, 그래서 척추가 협착이 되어 있어도 혈액순환 정도가 좋다면 증상이 없을 수 있다. 또 저희가 같은 허리 협착증 환자분 중에 잠을 잘 자고 일어났더니 협착증 증상이 덜하더라. 아니, 하룻밤 잘 잔다 그래서 협착된 좁아진 척추가 넓어지니까? 아니죠. 혈류순환 정도가 개선되면 하루만 지나도 증상이 많이 개선되더라.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결국 허리 협착증은 허리가 얼마나 좁아져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혈류순환이 얼마나 잘 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허리가 좁아져 있어도 혈류순환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좁아진 척추를 넓히는 수술이 아니더라도 혈류순환 개선 방법을 통해서 증상을 완화시켜 갈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허리 협착증은 발끝까지 혈류순환이 잘 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혈류순환을 개선시켜야 한다. 잘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혈류순환을 개선하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무려 3가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약 치료입니다. 한의학에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요, 이런 개념이 있어요. 잘 통하면 아프지 않다. 뭐가 잘 통해요? 혈액이 잘 통하면 아프지 않다. 불통,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 뭐가? 혈액이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 한의학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한의학 치료의 대원칙이에요. 그래서 한의학은 항상 혈액을 통하게 하는 데 목표를 둡니다. 그런데 허리하고 다리는 한의학에서는 하초에 해당하는 부위예요. 하초. 네. 상초가 있고 중초가 있고 하초가 있는데 하초에 해당되는 부위예요. 하초에 혈액을 통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쓰는 처방이 뭐냐면 사물탕이라고 하는 처방을 씁니다. 그래서 실제로 허리협착증 환자분들께 사물탕을 비롯해서 하초로 혈액을 통하게 할 수 있는 한약 치료를 해본 결과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평생 한약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생활 속에서 어떻게 관리할 거냐? 발끝치기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발끝치기는 발 뒤꿈치를 붙이고 앞을 툭툭 치는 치료 방법입니다.
잠을 자기 전에 하면 좋습니다. 왜 잠을 자기 전에 하면 좋냐? 잠을 자기 전에 이걸 하면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되면서 더욱 깊은 잠을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혈액순환 능력이 더욱 깊은 잠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잠을 자기 전에 해라. 그럼 몇 개를 할 거냐? 제가 보니까 300개는 하시면 좋아요. 300개 이상. 300개? 많아 보이지만 3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매일 자기 전에 반드시 누워서 발끝치기를 3분만 해보세요. 3분만 하루에 투자를 해보십시오. 허리협착증 증상 개선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허리협착증은 여러 척추병 중에서도 매우 심한 병이잖아요. 이렇게 했는데도 잘 개선이 안 된다. 발끝치기를 했는데도 좋아지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맨발 걷기입니다. 맨발 걷기는 혈액순환을 시켜낼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맨발로 흙이나 땅을 걷는 거예요. 매일 하시면 좋지만 실제로 흙이나 땅을 찾아서 맨발로 걷는 게 매우 번거롭잖아요. 그러면 주에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해야 합니다. 나는 도저히 맨발 걷기를 못하겠다. 그러면 맨발 신발이 있어요. 요즘에는 맨발 걷기와 비슷한 형태, 비슷한 운동 효과를 낼 수 있게끔 고안된 맨발 신발들이 있거든요. 맨발 신발이라도 신고 다니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허리협착증은 결국 혈류순환을 개선시켜야 되더라. 그래서 혈류순환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자, 많은 분들이 허리협착증 때문에 고민하시죠? 또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수술을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연구에 따르면 허리협착증 환자의 대다수가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다. 또 수술을 받는다고 해서 평생 안 아프냐? 또 그러지 않은 경우도 많더라.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수술에 대해서 또 고민하게 돼요. 그래서 비수술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시고 알아보시고 그러는데요. 비수술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유착과 혈류순환의 개념을 꼭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허리협착증을 건강하게 극복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